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탈리아 피렌체고, 지금 제 눈앞에는 이렇게 두오모 성당이 눈앞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저는 바로 이 두오모 성당을 거의 뭐 본체 만체 하고 이 아침부터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딱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페라리 행사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갈 페라리 행사는 뭐냐면은, 한 해 중에 페라리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피날리 몬디알리 행사거든요. 뭐 저번 영상에서 제가 피날리 몬디알리랑 뭐 XX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바로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피날리 몬디알리는 그 피렌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무젤로 서킷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밴을 타고 무젤로 서킷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와, 지금 여기 무젤로 서킷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F1 차량들이랑 르망 24시에서 페라리가 우승했던 499P의 모디피카타 차량이 달리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량들이 달리는 걸 보니까 피날리 몬디알리 왜 괜히 페라리가 한 해 동안 가장 공을 들여서 가장 큰 축제로 만드는지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관중석에서 일반 관람객들도 이 행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0몇 년 만에 피치스가 이제 F1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피치스런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살게 되면은 페라리가 주최하는 피날리 몬디알리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터스포츠 강국답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차량들을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 피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메인 피트는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저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페라리의 미케닉들이 직접 F1 클리엔티들을 위해서 차량을 다 관리하고 정비하고 서킷에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F1 차량들이랑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량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 차는 예전 차량들이랑 좀 다르게 리어윙도 이렇게 움직이는 DRS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 같고, 다들 미케닉들이랑 드라이버들이 지금 세션에 들어가려고 엄청 분주합니다. 분주해. 지금 제 뒤로는 499P 차량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진짜 페라리 전문 미케닉들이 이 차량을 다 직접 관리하고 고객들이 바로 달릴 준비를 할 수 있게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천국이다.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는. 지금 이제 차량들이 다 PT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제 코스를 다 돌고 처음 시작 지점인 메인 스트레이트를 지날 거거든요. 와, 여기 지금 PT에서도 소리가 엄청난데, 이 메인 스트레이트를 달릴 때 자연흡기 엔진들, 그 다음에 499P 6기통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499P 차량들은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제가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배출가스 유로 기준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멋진 소리를 놔두고. 지금 차량
차량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한 랩만 돌고 들어왔는데 여기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무슨 문제냐,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코너에서 트랙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바로 레드 플래기 떴더라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다들 이 고객들이 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살짝 불상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프로 드라이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트랙 경험이 많은 고객들이지만 이게 일반 투어링카가 아니고 F1 카라든지 그 르망에서 뛰던 그런 스펙의 차량들을 운전하니까 일반 차들이랑 운전하는 것과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 차가 덜 준비된 상태에서 뭐 열이 안 받은 상태에서 과하게 달려보려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튼 뭐 바로 레드 플래그는 풀리고 주행은 시작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아직 메인 스트레이트에 오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지금 자연흡기 소리. 개 미쳤다 진짜. 이게 차지. NA 자유흡기, F1, 페라리, 그냥 이거는 감탄밖에 안 나온다. 와, 소리 지리는데 또 레드 플래기 또 떴네요. 이렇게 F1 차량들이 또 한 대씩 들어오고 있는데 와, 차량이 들어오자마자 진짜 F1처럼 미케닉들이 엔지니어를 시키려고 팬을 켜서 바로 엔지니어를 시켜버리네요. 아 맞아, 이거 F1이긴 하지. 역시 그때 그 차량들이랑 똑같이 주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지만 드라이버들만 다른 피날리 몬디알리. 방금 F1 차량이랑 499P 차량이 주행한 걸 봤는데 과거 페라리와 함께 영광을 써내려갔던 옛날 F1 차들이랑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인 르망 24C에서 우승을 차지한 499P 차량이 같이 달리는 걸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영상에 어떻게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와, 현장감은 진짜 최고네요, 최고. 지금 제 뒤로는 페라리가 르망 24C 복귀한 지 50년 만에 우승을 한 499P 차량들을 똑같이 만든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전시가 아니지, 진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여기 앞에 프론트에 진짜 무식하게 거의 F1 프론트 윙 수준으로 달려있네요. 속도가 빠르니까 아마 이렇게 두껍고 튼튼하고 이런 카본 소재의 에어로 파츠를 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물론 실질적으로는 엄청 가볍지 않을까요? 생긴 것만 이렇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르망 하이퍼카 LMH 클래스 차량답게 차량은 1인승입니다. 1인승. 와, 여기 안에 그냥 뭐 다 풀카본이야. 뭔가 버튼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레이스카답지 않게 은근히 나름 큰 백미러가 들어가는데 주행 중에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디지털 백미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르망 24C는 24시간을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이 차량들은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백미러가 최첨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페라리가 요즘 강하게 밀고 있는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거든요. 원래 페라리 하면은 V12 12기통의 명가인데 요즘은 이렇게 르망에서도 우승하고
또 페라리 챌린지 차량도 같은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는 296으로 페라리 챌린지 차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페라리가 얼마나 이렇게 6기통 하이브리드에 기술을 투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배출가스 유로 그 기준 때문에 자연흡기 이거는 거의 진짜 옛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페라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주는 것 같은 양상이네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쪽을 보면은 보통 저희가 타는 차들은 브레이크 패드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499P에 탑재되는 브레이크 패드가 두께가 한 2만 원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브레이크 패드도 안 갈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항상 타듯이 타는 그런 주행이 아니라 진짜 계속 가혹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되게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가격은 되게 비싼데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일리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깐 김에 밑에를 보면은 르망에서 우승했던 레이스카의 하부를 볼 수가 있죠. 이쪽도 다 공기의 길을 생각해서 만든 것 같네요. F1처럼. 와, 진짜 이런 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게 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위치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 바로 옆에서는 미케닉이 이제 차량을 만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엔진 쪽을 보면은 기계가 주는 멋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또 어떻게 구조를 잡을 것인지 이런 게 다 생각되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차의 중량을 생각하면은 또 어떤 재질을 써야 되는지도 정해야 되는 거고 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면은 또 어디에 위치해서 어디에 달 건지 그런 게 다 생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와,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방금 말했다시피 놓여져 있는 것만 봐도 좋긴 한데 설계자들의 엔지니어들의 이런 생각을 살짝이라도 해보면은 이 기계가 주는 멋짐이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공기를 타고 내려가서 엔진을 식혀줘야겠죠. 엔진 쪽은 항상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 쪽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냥 진짜 그냥 안에가 카본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카본이 아닌 데가 없어. 이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은 페라리에서 30대인가? 31대 만들어졌고 이미 벌써 고객들한테 다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차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라리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최고 클래스인 LMH에서 참가한 지 50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더 각별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 또 바로 옆에 피트에는 이렇게 클래식 페라리들이 그냥 단순 더미만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페라리 미케닉들이 차량을 손보고 다들 진짜 모터스포츠 레이스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아침부터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 XX 프로그램 피날리 몬디알리에 참가하는 F1 차량들은 그 V6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아니고 V8, V1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과거 페라리 영감을 함께했던 그런 F1 차량들이 있습니다. 와, 무슨 피트가 끝이 없어. 제가 이건 몇 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프론트 노즈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공기가 옆으로 나갔다가 또 이것도 에어로 파치겠죠. 이렇게 메인 피트들을 짧게 돌아봤고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바로 페라리 챌린지 경기도 있어가지고 페라리 챌린지 차량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날리 몬디알리는 그 XX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차량들 뭐 F1, 499 이런 차량들 외에도 페라리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피날리 몬디알리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는 뭐 저처럼 이렇게 피트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관중석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페라리 챌린지 경기도 볼 수 있고 F1 자동차들이 달리는 거 LMH 499P 차량들이 달리는 거를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유럽,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저변이 굉장히 넓다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브랜드가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페라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메인피트 차량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관람객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는 페라리의 차량이 전시된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제 눈앞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페라리의 그 수많은 모터스포츠 역사를 함께했던 차량들이 눈앞에 그대로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